안녕하세요. 미소 생각의 미소영입니다. 오늘은 이제 자정이 넘었어요. 원래는 이제 아침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오늘 6.17 종합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인제 얘기가 많았고 그래서 오늘 임장하고 들어와서 인제 내용들을 좀 검토하다가 아예 그냥 녹음을 하고 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인제 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원래 우리가 종합부동산 대책이 뭐 2017 년에 파리 대책, 그다음에 2018 년에 9.13 대책, 2019 년에 12.16 대책, 그리고 요번에 6.17 대책이 벌써 종합 대책이 4 번이 나왔어요. 굉장히 강력하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었죠. 근데 인제 오늘 내용 검토해 보니까 인제 거의 거의 끝판왕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 지역이 그동안에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도 굉장히 고심한 모습이 보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대책이에요. 저는 인제 경매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일반 매매 시장과 경매 시장을 항상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인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인제 경매 시장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게 됐습니다. 교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요. 이거 인제 워낙 많이 돌아다니니까 근데 항상 이게 원문을 이렇게 다운받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시면 여기 뉴스 소식란 있죠? 그 밑에 들어가서 보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요런 자료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인제 주택 관리 방안에 대해서 나오고요. Q&A 서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파일을 다운받으셔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어 요번에는 좀 장수가 많더라고요. 25 장이에요. 25 페이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쪼금 많아요. 그래서 보시다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데요. 거의 목차에 일단 다 나와 있습니다. 주택 시장의 인제 동향 평가, 인제 왜 이거를 대책을 마련하게 됐느냐. 그래서 정책은 인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을 제시를 했다. 그리고 주택 시장의 안정화 관리 방안을 위해서 어떤 점을 했느냐 요 3 가지를 한 거예요. 과열 지역, 투기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정비 사업 규제 정비, 그다음에 법인 활용한 투기 수요의 근절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규제도 강화를 한다라고 해서 이제 내용이 크게 요런 내용들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그 시장 동향을 보면요. 제가 여기다 페이지를 적어 놨어요. 근데 다른 페이지의 내용들은 일일이 확인해 보시고요. 거기에서 인제 굵직한 것들만 몇 가지만 갖고 와서 같이 한번 보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이 변동률이라고 보이시죠? 여기 인제 이게 누적이에요. 5년 평균인데 그거에 비해서 인제 해마다 좀 달랐죠. 지금 보시면 2018 년도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올해 들어와서는 계속해서 약간 하향세?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있었는데요. 여기 0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6월 달에 첫 번째 주 지나고 나서 여기 0.0이 보이시죠? 상승 기조로 조금 더 올라갔죠. 이런 모습이 서울의 모습과 강남구의 모습이 조금 유사하죠. 요번에 강남구가 조금 많이 가격이 조금 빠지는 듯 했다가 반등하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인제 대전하고 청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방금 얘기했던 요 지금 서울 주가는 0 이하로 지금 3월 달부터 5월 사이에 지금 좀 빠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인 반면에 대전하고 청주는 다릅니다. 0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그 위로 변동률이 올라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그다음에 청주는 너무 급등을 했죠. 5월 달에 몇 주 사이에 너무 급등한 모습이어서 청주가 좀 과열분 형상이 조금 더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전은 지난해에 비해서 계속 상승폭이 이어지고 있었고요. 청주는 약간 개발 호재가 같이 묶이면서 주간 상승률이 높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법인 거래에 대해서도 음 법인을 차려서 지금 임대업, 매매업을 하는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17 년과 현재 그러니까 2019년 12월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증가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갭 투자도 인제 보증금을 승계해서 매수하는 갭 투자의 형태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비해서 이제 5월 달까지 요 짧은 사이에도 많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
투기 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주택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내용을 요번에 하는 내용을 1 번부터 6 번까지 해서 압축해서 정리된 내용입니다. 이걸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거의 다 인제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비규제 지역에 집중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수도권, 대전, 청주 대부분의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을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 호재로 인해서 상승이 우려되는 서울, 국제, 교류 협력지구 인근의 지역에 대해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을 추진을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갭 투자 차단하고 실수요자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 지역의 주택 담보 대출, 실수요 요건 및 전세 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재건축 안전 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정비 사업의 조합원의 분양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정비 사업 규제를 정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의 대출 규제를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 유인을 억제하고 과세 제도를 정비해서 법인을 통한 세금 회피를 차단을 하겠다라고 해서 큰 맥락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규제의 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 세부적인 내용만 관심 있는 부분만 나와 연관된 부분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가장 큰 게 이거였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을 했는데요. 그냥 서울, 인천, 경기는 다 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 다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지방에는 이제 대전하고 청주가 이제 추가로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 지역 중에서는 빠진 지역이 있어요.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요렇게 있고 나머지는 이제 남양주의 화도읍 요렇게 보이고요. 안성의 일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규제 지역에 여기에 지금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 김포하고 파주가 인제 크게 보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도 추가로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이 되면서 투기 과열 지구로 된 구들이 있죠. 우리가 많이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수원은 이미 되어 있었고요. 안산 단원구가 됐네요. 그쵸? 군포 그리고 어 여기 인천의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이거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대구에는 수성구 있었고 대전에는 전 지역 중에서 대덕구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하고 파주를 오늘 제가 들어와서 밤 11시쯤에 인제 호객눈으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지금 밤 11시에 보면은 여기 보이는 거 보이세요? 사람들이 인제 보는 중에서 파주시에도 3천 명이 보고 있고요. 김포시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김포시에 여기에 있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실시간 인기 검색어가 뭐였냐면 김포시 운양동, 김포시 풍무동, 그리고 김포시 장교동, 김포시 고촌동, 그다음에 걸포동, 김포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군데가 9개 중에 6군데가 김포시입니다. 그리고 파주시 동패동이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제 이렇게 얘기가 관심도가 높다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풍선 효과처럼 또 사람들이 비규제 묶이지 않은 지역에 관심을 갖고 본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섭습니다. 이 무섭다라는 것이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요. 또 인제 또 대상을 또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과연 이 지역이요. 만약에 비규제 즉 지금처럼 가격이 만약에 인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오른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도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장담할 수가 없죠. 예. 예 그리고 투기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아까 그 지금 내용이 요렇게 구분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것이 방금 얘기한 경기, 인천, 대전, 청주 대부분이 묶였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그리고 정비사업 규제 부분에서는 재건축 안전지대 절차를 강화를 하고 그리고 정비조합원 분양의 요건을 강화하고 실거주를 2년 이상 거주로 넣었어요. 네. 좀 오래된 아파트 저희는 보통 세입자들이 낮은 금액으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인제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 부분에서도 보면은 대출 규제 강화했고요. 종부세 인상, 공제 폐지를 했고 그리고 양도세 추가 인상 가장 큰 거죠. 네, 요거 인제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서 또 뭐 써 놨죠. 대책 발표 이후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한 경우 세제, 금융 공급 등 근본적인 시장 안전 방안을 또 강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 규제 발표 이후에 또 어떤 시장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지 그 과열 양상을 보이면 또 일부 추가 지정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약간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제 인제 현황이에요. 아까 그 내용의 연관이죠. 이제 오늘 인제 지정된 날 것들을 보시게 되면 되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여기에 추가되지 않은 그 제외 지역들을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봤을 때는 남양주 하도읍 정도 보이고요. 처인구에서는 솔직히 주택은 없지만 원산면 좀 관심을 갖게 되고요. 초호읍이나 곤지암읍 이게 요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인제 제가 경매 물건이 지금 방금 얘기한 지역들이 어 지정이 인제 된다라고 했잖아요. 6월 19 일부터 6월 19 일이면 내일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고 그다음에 모레부터 지정이 되니까 인제 하루 남았죠.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면은 그다음에는 인제 규제 지역이 되는 거예요. 낙찰받고 낙찰받은 지역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낙찰가율이 어떨까, 경쟁률이 어떨까 약간 궁금해서 들어가서 인제 봤더니요. 이거 구독션입니다. 구독션에서 캡처해 왔는데요. 오늘 진행한 그런 법정이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고 그중에서 인제 인천에 있는 이계에 있는 거를 이제 눌러 봤는데 다른 물건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캡처된 거 보면은요. 서구 마전동하고 강화군 그다음에 미추홀구, 웅진군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파트는 요거 마전동이에요. 근데 저희가 서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지금 되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대출이 어떻게 될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낙찰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7 명이 들어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기 미추홀구에 있는 거는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잖아요. 근데 빌라예요, 빌라. 지하. 어 그런데 지금 여기 한 명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임야입니다. 강화군과 옹진군 여기는 제외 지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택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내가 만약에 지금 아파트나 주택을 위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인제 전부 대안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주택에서 대출이 막힌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이번 대책의 조정대상 지역에 인제 그래서 지정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해서 금융 부분, 세제 부분, 전매 제한이나 기타 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계대출 부분에서는요.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지금 금지를 시켰고요. 그리고 고가주택 9억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주담대 요 부분도 인제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처분 조건이 집이 없는 경우에는 뭐 2년 이내 전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집이 있다 그러면요. 처분하고 전입을 해야 되는 요런 조건들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LTV가 9억 원 초과는 30% 정도라는 거. 그리고 사업자 대출도 인제 요 부분 확인하셔야죠. 50% 30% 이렇게 바뀌고. 그다음에 세제 정비에 대한 부분에서요.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기존에는 2년 이내 양도였는데 지금 1년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빠듯하죠. 그리고 전매 제한도 인제 바뀐 부분 확인하시고요. 그다음에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에 자금 조달 신고 의무화가 있었죠. 예. 의무화 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인제 이것도 어떤 종목이냐에 좀 달라요. 뒤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투기 주택 수요에 대한 이제 조세 체계 강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 부분을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규제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 처분 요건에 대한 강화 부분도 개선된 내용을 보면요. 여기도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에 전입 의무를 부과를 시켰어요. 전 규제 지역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언제부터 2000년 7월 1일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6개월 내 기존 처분 하고 그다음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 의무를 좀 부과를 시켰습니다. 많이 힘들게 됐죠. 대출이 까다로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보금자리론이라든가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이용을 좀 제한을 시켰어요. 그래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내에는 3억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 인제 제한을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전세 대출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3억 원 내에는 아파트 구입할 때 전세 대출금을 즉시 회수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존 주택은 아니고요.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대출을 또 신규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기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에 대출 보증 한도도 2억 원 이하로 축소를 시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인제 법인에 대한 규제를 제가 인제 봅니다. 법인이 요번에 예 많이 규제가 되어서 법인은 지금 현재 매매 임대 사업자 주담대 대출을 모든 지역 주택 매매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주담대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모든 지역이요. 예전에는 규제 지역 내 이렇게 됐는데 인제 모든 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시행하느냐? 2000년 7월 1일부터예요. 지금 6월 달에는 상관이 없지만요. 7월 달부터 인제 대출 받는데 약간 인제 규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모든 지역이라는 부분이 쪼끔 인제 얘기해서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모두 포함, 규제 지역 비규제 지역 모두 포함. 그러면 전체란 얘기잖아요. 근데 요 부분 인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에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보다 인제 좀 계속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지역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대출을 금지를 하겠다라고 인제 공표를 했어요. 그리고 법인 대출에서 인제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높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높아요. 예. 개선된 부분이 음 단일세율로 인제 적용을 하겠다. 어떻게? 3% 4%까지 적용을 하겠다. 엄청나죠? 예. 그리고 이제 이건 언제부터냐면은 종합부동산세 인제 부과분부터는 2021 년부터잖아요. 그럼 종부세가 언제 기준이에요? 6월 1일 기준이잖아요.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 인제 말해 내는 거니까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인제 부과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인제 종부세 공제에 대한 부분도 폐지를 했어요. 종부세 공제. 공제되는 금액이 없어요. 그냥 모든 주택을 다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부세 방금 얘기한 것처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하니까 내년 인제 5월 까지는 법인의 매도 물량이 쪼금 많이 나오겠죠, 종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은. 예. 그런데 종부세는 이런데요. 또 양도세는 또 달라요. 양도세에는 법인세는 원래 이제 10% 에서 25%요 기준이 있고요. 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10%가 적용이 됐었는데요. 이거를 20%로 인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 인상을 해요. 이걸 언제 내느냐. 양도시 내는 거잖아요. 양도는 언제부터 적용해요? 내년 2월 1 일부터 적용을 해요. 그러면 같이 1월 1 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이때 매도하는 거가 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법인의 매물이 아무래도 인제 올해 말까지는 쪼금 많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방금 양도세하고 종부세 인제 추가되는 기준이 조금 다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만 인지하시고 보시면 결국에는 올해까지는 인제 매도 물건이 좀 나올 거고요. 법인 물건들 아니면 인제 요거 지나게 되면 내년까지 또 연장해서 5 월까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 강화하겠다 요 내용은 인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법인 대상으로 해서 인제 실거래 특별조사를 하겠다. 세금을 많이 걷겠다. 이거 세금 징수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화된 거죠. 지금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6 일치 대책 인제 적용 시점이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인제 게시되는 관부에 게시되는 6월 19 일부터 효력 발생, 가장 빠른 게 6월 19 일부터잖아요. 그래서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정된 요 부분이 6월 19일 날 적용이 돼서 가장 빠르게 되고요.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은 7월 1일 날로 됩니다. 그래서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경매 입찰에서 낙찰받고 잔금 납부가 낙찰기일 이후 14 일이 지나야 돼요. 근데 지금 낙찰받은 물건들은 다 거의 다 7월 달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을 꼭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경매 입찰 경쟁률이 얼마나 높을까라고 봤던 것이 잔금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출에 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봤는데 아까 아파트 보셨죠? 경쟁률은 또 있었습니다. 네. 대출을 안 받는다고 하게 되면 상관이 없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인제 요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법인도 7월 1 일부터 인제 규제를 강화하죠. 그래서 어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 보고요. 만약에 인제 보유 능력이 현금 보유 능력이 있으시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우위를 취하시겠죠. 대출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요. 그러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는 금액대가 그래도 경쟁률은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경매 물건 나오는 것이 낙찰이 안 되진 않습니다. 인제 낙찰되는 것이 이런 규제로 인해서 사람의 매수 심리가 줄어들고 대출받을 여력이 없다 그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금액이 작으니까 아무래도 경쟁률이나 요런 부분들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지금 아까 제가 문서가 2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렇게 Q&A 문서가 있으니까 다운 받으셔 가지고 보세요. 예 그러면 궁금한 사항들을 다 넣어 놨어요. 여기서 주가 뭐예요? "이번 대책으로 인제 다시 안정될 것으로 보는지?"라고 인제 물음표 있을 때 서울시 개발 호재 관리 뭐 기타 규제 지역 확대, 대출 세제 개편들을 통해서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정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향을 보다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 김포라든가 지금 뭐 파주라든가 이런 부분 인제 오늘 아까 사람들 관심도가 얼마나 많은지 보셨잖아요. 이런 분은 가서 인제 무조건 산다고 된다라기보다 지금은 인제 '나는 어떻게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검토할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의 가격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얘기한 인제 매수 심리는 인제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가 되면요. 대출 규제나 대출을 받을 여건을 쪼여 놓으면요. 실수요자들이 사고 싶어도 또 못 사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인제 가격이나 매수 심리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장에 풀려 있는 유동성 자금은 인제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인제 꽉 잡힌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인제 대출 여력도 안 되고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제 쪼끔 인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내 실거주가 정말 필요한 사람과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갖고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좀 필요하죠. 그럼 여기서 인제 틈새 시장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어 법인에 대한 것과 개인에 대한 인제 기준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입찰가율을 정할 때에도 수익률이 조금 달라져요, 비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경매 시장에서 인제 법인이 그동안에는 우세했고 낙찰을 받아가는 율이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 사이에 법인의 낙찰 가는 비율이 좀 높아졌고요. 그 대신에 수익률이 인제 법인이 수익률이 높았죠. 아까처럼 세제율이 인제 적용을 많이 받았으니까 혜택을 받았으니까. 근데 인제 앞으로는 달라지는 거예요. 개인은 보통 취득세가 인제 주택 수가 많으면 4주택부터가 벌써 이제 4%로 높아지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은 개인 이름으로 인제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인제 법인이 추가 법인세가 아까 10% 에서 20%로 양도세가 중과가 됐잖아요. 그리고 종부세가 인제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6억 이상으로 개인들은 적용을 하는데 앞으로 법인은 그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유하고 있는 거는 다 부과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는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이 규제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뭐 우세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과 법인의 이 차이에 대한 수익률이 이제 누가 우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입찰하는 게 달라지고요. 근데 결국에는 개인을 하든 법인을 하든 세금을 많이 내게 돼요. 그냥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인제 정부에 인제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출이 가능한 지역과 인제 아닌 지역 그리고 경매 물건이 인제 앞으로 어느 지역이 증가하는지를 모니터링 하셨다가요. 고런 지역에서 인제 저희가 틈새를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아파트를 주로 많이 봤잖아요. 만약에 아파트가 외인 물건, 아파트 외에 있는 외의 뭐 상가라든가 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17 종합부동산 대책은 결국엔 대출을 축소시켰고요. 아니면 아예 불가를 하게 하거나 대출 세금을 강화하거나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인제 규제 지역으로 묶으면서 인제 강화를 시킨 거죠. 결국 결과적으로는 매수 심리의 영향은 인제 분명히 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인제 그거를 딱 뭐 내린다 하락한다 할 수 없지만 지금 매수 심리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뭐 급반등을 한다든가 이러기엔 좀 여러기 힘들겠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내가 그렇다고 꼭 내 실거주를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요.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조금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개인과 법인을 둘 다 갖고 계셨던 분이라든가 법인만 운영했다든가 개인만 운영했다라든가 이 두 가지의 인제 수익률표를 비교를 해 보시고 어떤 부분으로 검토할 건지 그리고 보시고 그리고 또 일반 매매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인제 억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안 하진 않겠죠. 하지만 인제 경매로 또 넘어오는 물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해 볼 시기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경매를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필수적인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인제 앞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부동산 상승장에서는 경매에 대한 효력이 아무래도 쪼금 낮아요. 일반 매매가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보합장으로 오거나 매수 심리가 꺾이게 되게 되면요. 일반 매매 시장보다는 경매 시장으로 넘어오는 물건들을 검토하는 것이 조금 더 리스크적인 부분을 이제 해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앞으로는 이 책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네 경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오늘 글 괜찮으셨다면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인제 오늘은 인제 좀 주무셔야 되지만 내일 하루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